FPS의 경우에는 보고 쏠 수 있는 시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 처리와 관련된 언패물 배치와 교전 구역 설계 등 공간 기반의 설계가 핵심이고, 공간 설계를 활용해서 밸런싱을 잡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캐릭터가 우측으로 총을 잡고 있어서 우측각이 유리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는 언패물을 두고 우측각을 제한시키거나 하는 등의 밸런싱을 조정하죠. MMORPG의 경우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의 활동을 고려한 몬스터, 오브젝트 배치와 간격, 그에 맞는 동선 설계, 그리고 설정에 맞는 배경, 특색 표현과 구성에 대한 기획 설계를 중점적으로 보죠. 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구본일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오픈월드, ARPG, FPS, 플랫포머 등 모든 게임에는 길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과 공간을 만드는 직군이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 속 공간과 경험을 설계하는 레벨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봅시다. 우선 레벨 디자이너는 어떤 직군일까요? 레벨 디자이너는 게임 플레이가 일어나는 공간과 흐름을 설계해서 플레이 경험을 설계하는 기획자입니다. 어디에 적을 배치해야 긴장감을 주면서 또 재미를 느끼게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탐험할지, 어느 장소에 보상을 배치해야지 발견했을 때 큰 성취감을 느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설계하는 직군이죠. 게임 안에서 경험을 설계하는 건축가라고 상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게임 예시로 간단하게 보자면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는 몰입감 있는 플레이를 위해서 UI나 마커를 최소화하고 빛, 색감, 구도와 같은 시각적 요소로 플레이어 스스로 주변을 관찰하고 판단하도록 설계되었고, 다음 동선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든링의 경우에는 림그레이브에 첫 진입했을 때 보이는 거대한 황금나무와 스톤빌 성을 보고 저기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가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를 부여하죠. 엘든링이나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예시처럼 플레이어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벨 디자이너의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레벨 디자이너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컨셉 기획입니다. 맵의 전체적인 배경적 특징, 예상 플레이 타임이나 규모, 지형, 공간, 동선, 위치 관계의 내용을 포함한 기획 작업을 진행합니다. 액션 게임을 예시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전투 공간을 만들고 전투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 어느 지점이 뷰 포인트를 둘 것인지, 전달하고자 하는 경험과 의도를 상세하게 기획합니다. 예를 들어 튜토리얼 맵을 만든다고 하면 선형 동선과 공간 리듬을 활용한 단계별 전투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학습 경험과 초반 몰입도 제공의 목적을 시작으로 테마와 튜토리얼을 위한 지형 구조, 동선 설계의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에란겔 컨셉 기획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소련에 버려진 군사시설 섬을 배경으로 개활지, 산악의 지형적 특징을 가지며 핵발전소, 군시설, 학교 도심지, 농가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를 통한 긴장감과 전략 플레이를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배경과 지형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소련에 버려진 군사시설 섬이라는 테마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련 느낌이 나는 건축 양식과 체르노빌이 있는 레이더 타워를 활용해서 시각적 분위기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지형 특징을 보면 에란겔 맵의 중앙부는 평지와 개활지로 구성되어 있고, 큰 규모의 마을이 멀지 않는 거리에 배치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짧은 거리에 파밍 지역을 배치해서 차량 없이 이동하면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점 단위로 움직이도록 의도한 것이죠. 이렇듯 컨셉 기획 단계에서 레벨의 전체적인 상세 기획을 마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토 레벨 제작입니다. 앞서 컨셉 기획을 바탕으로 실제 플레이하며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레벨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기획 의도 그리고 재미를 전달하기 위한 레벨인 것이죠. 충분하게 내부 검증이 완료되면 이 레벨을 바탕으로 아트팀에서 실제 레벨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토타입 레벨은 엔진이나 툴을 활용해서 박스로 구성된 더미 레벨을 만듭니다.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건축이나 공간감에 대한 지식이나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토 레벨 제작은 장르나 프로젝트마다 아트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콘솔이나 PC 레벨을 만드는 곳이면 거의 다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 레벨 제작에서 중요한 건 실체화, 리소스 활용, 속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실체화부터 알아보자면 컨셉 기획의 내용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리소스 활용은 현재 가진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활용 가능한 리소스가 적어서 한정된 리소스로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야 됩니다. 또 충분한 시점에도 리소스 생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리소스로 충분히 제작 가능한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레벨을 만들고 테스트해서 재미가 없으면 다시 만들고 테스트하는 반복 과정을 위해서 제작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오브젝트 배치입니다. NPC나 몬스터, 보물상자와 같은 오브젝트를 레벨에 배치하는 작업도 레벨 디자이너가 주로 하게 됩니다. 배치도 단순하게 그냥 찍는 것이 아닌 어떤 의도와 경험을 전달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기능성 오브젝트 배치의 예시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부시가 대표적입니다. 은폐와 타겟팅 해제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게임의 크고 작은 변수들을 만드는 핵심 오브젝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 명확한 의도와 수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만약 바텀 삼거리에 부시가 없다면 어떨까요? 정글러의 동선이 노출되고 기습갱이나 로밍에 대한 압박감이 낮아서 긴장감이 감소하게 되죠. 또 변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삼거리 부시는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보다 긴장감과 다양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몬스터 배치 예시를 들어봅시다. 엘든링의 트리가드라는 몬스터가 유명한데요. 엘든링에서 첫 번째 지역 시작 지점에 의도적으로 트리가드라는 녀석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트리가드는 일반적인 몬스터와 다르게 기마형 몬스터고 그만큼 보다 위압감을 풍기는 시각적인 압박감을 전달하죠. 트리가드의 배치는 도전과 우회의 선택지를 전달하는데요. 강한 몬스터를 보고 도전하게 하거나 트리가드를 피해서 의도된 장소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보상 배치 예시를 들어봅시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획득하는 보상 역시 레벨 디자이너가 배치하게 됩니다. 보상은 발견에 대한 성취와 지속적인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죠. 또 게임에 따라서 보상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보상 배치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배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 레벨 디자이너의 업무는 스크립트 작업입니다. 스크립트는 이벤트 설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느 위치에 갔을 때 연출이나 몬스터가 등장하거나 보스전의 시작과 종료 등 레벨 내에서 진행하는 대다수의 이벤트를 작업합니다.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를 활용하거나 혹은 개별로 만들어진 이벤트 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기획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반복 테스트입니다. 자신이 만든 레벨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충분히 재미가 있는지, 게임이 너무 쉽지는 않은지 어렵진 않은지, 레벨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등을 수많은 테스트들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고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종본을 완성해 나갑니다. 반복 테스트는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 혹은 다른 직군의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군마다 혹은 플레이하는 사람마다 생각과 접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단계여서 개인적인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반복 테스트의 과정은 거의 출시 마지막까지도 계속하게 됩니다. 캐릭터나 몬스터가 끼게 되는 곳은 없는지, 배치한 요소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테스트와 검수를 진행하죠. 여섯 번째는 협업입니다. 레벨 디자이너의 경우 협업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정말 많은 부서와 협업을 진행하는데 그중 레벨 디자이너와 가장 많이 협업하는 부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기획 내부에서는 전투, 시스템, 내러티브 팀과 많은 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투팀에서는 제작한 몬스터를 배치해야 되고 시스템일 경우에는 레벨과 연계된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외에 내러티브 팀의 경우에는 NPC 배치나 퀘스트 진행 동선과 관련된 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게임 출시부터 서비스까지 기획 내부의 협업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트팀에서는 배경 그리고 모델링팀과 많은 협업을 진행하는데요. 배경팀에서는 레벨 디자이너가 만든 프로토타입 레벨에 살을 붙여주고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경 작업 이후에도 레벨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링 팀은 레벨 디자이너가 레벨에 필요한 오브젝트가 있을 때 많은 협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프로그램 팀과는 레벨 디자이너가 만든 오브젝트나 이벤트에 대한 검수나 레벨 진행에 관련된 부분에 케어가 필요할 때 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레벨 디자이너가 이벤트 설계나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요청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이외에도 어떤 레벨 콘텐츠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펙트, 사운드나 연출팀과 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정말 다양한 부서의 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레벨 디자이너는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에 대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모든 레벨 디자이너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이 2D인지 3D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장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D 게임일 경우에는 공간 구조와 복잡한 설계보다 레벨 배경의 지역적 특색과 환경, 연출, 몬스터, 보상 배치에 더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던전 앤 파이터의 경우에는 스테이지 진행 루트가 단순한 편이지만 전투 지역에서는 상중하로 구분된 특징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몬스터가 배치되고 스폰되느냐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배치에 포커싱을 맞추게 되는 거죠. 3D 게임일 경우 3차원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공간 이해를 위해서 구조, 지형, 설계에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야생의 숨결에서는 실제 탐험 가능한 월드를 다양한 지형 고저차와 시야 쉐어를 활용해서 탐험을 유도하였죠. FPS 게임에서는 벽, 엄폐물, 문과 같은 요소는 실제 규격에 맞춰서 제작합니다. 캐릭터 시점에서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 규격과 어긋나면 몰입감이 깨지고 시야나 틈 각도가 밸런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3D여도 장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FPS와 MMORPG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FPS의 경우에는 보고 쏠 수 있는 시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 처리와 관련된 엄폐물 배치와 교전 구역 설계 등 공간 기반의 설계가 핵심이고 공간 설계를 활용해서 밸런싱을 잡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캐릭터가 우측으로 총을 잡고 있어서 우측각이 유리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는 엄폐물을 두고 우측각을 제한시키거나 하는 등의 밸런싱을 조정하죠. MMORPG의 경우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의 활동을 고려한 몬스터, 오브젝트 배치와 간격, 그에 맞는 동선 설계, 그리고 설정에 맞는 배경, 특색 표현과 구성에 대한 기획 설계를 중점적으로 보죠. 마지막으로 레벨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다양한 게임 플레이 경험입니다. 게임 경험은 레벨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도 모두 해당되는데요. 특히 자신이 원하는 장르의 다양한 게임에 대한 경험은 필수입니다. 다른 게임에서 제공한 경험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레퍼런스 참고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 경험은 언제나 강조하듯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레벨 디자인은 단순히 맵 제작이 아닙니다. 플레이어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레벨 디자이너의 공간이나 배치를 통해서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경험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GDC 강연이나 인터뷰, 포럼 자료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상세한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배치를 했을까? 이 지형이나 공간은 어떤 경험을 주고자 설계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엔진을 잘 다뤄야 됩니다. 대형 프로젝트나 콘솔 장르의 레벨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엔진을 활용해서 직접 레벨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직군보다 엔진 활용도를 더 깊게 요구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요즘 신입 레벨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최소 1개 이상의 레벨을 직접 제작해서 포트폴리오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서 직접 과제로 레벨 제작을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 레벨 디자이너가 되고자 한다면 직접 맵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건축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건축과 레벨 디자인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요. 건축에서의 공간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용도와 목적이 있는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레벨 디자인에서의 공간도 동일합니다. 공간 설계에 대한 목적과 의도로 플레이어의 경험을 만들어주죠. 실제 현업에서도 건축 도면이나 양식을 응용한 레벨 설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벨 디자이너가 하는 일과 필요한 소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 레벨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진로를 변경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